안녕하세요. 40년 넘게 의사로 환자분들을 돌봐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칼슘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몇 년 먹어도 뼈는 왜 계속 약해질까요? 오늘 그 이유와 해결책을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78세 되시는 한 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칼슘제를 10년 넘게 드셨대요. 그런데 검사해보니 골밀도는 오히려 더 떨어져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칼슘을 열심히 드시는데 뼈는 계속 약해지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심지어 혈관까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칼슘 상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엌에 있는 5가지만 제대로 쓰시면 뼈도 살고 관절도 편해지고 혈관까지 좋아질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순서와 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무료고요. 구독하시면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칼슘제를 100 먹으면 70은 그냥 빠져나갑니다. 소변으로 나가거나 혈관벽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뼈로 가야 할 칼슘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에요. 제가 진료하면서 정말 많이 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칼슘제 열심히 드시는데 오히려 혈관 검사하면 석회화가 생긴 분들이요.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져요. 칼슘 먹으려다가 오히려 큰 병을 키우는 셈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칼슘이 뼈로 가려면 길이 필요해요. 그냥 칼슘만 먹는다고 뼈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타민 D도 필요하고 칼슘을 끌어당겨줄 성분도 필요하고 흡수를 도와줄 기름 성분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게 함께 있어야 칼슘이 제대로 뼈로 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염증입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 뼈가 녹아요. 진짜로 녹습니다. 염증이 뼈를 공격해서 칼슘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염증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염증이 계속 뼈를 갉아먹으니까요. 이 염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뼈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관절도 망가뜨리고 혈관도 상하게 하고 심지어 뇌까지 침투합니다. 그래서 관절통, 당뇨, 고지혈증, 치매까지 모두 염증과 관련이 있어요.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전신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아프면 진통제 드시잖아요. 그런데 진통제는 통증만 잠깐 가릴 뿐이에요. 염증은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진통제를 오래 먹으면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간과 콩팥에도 부담이 가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82세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죠. 진통제만 6년을 드셨대요. 그런데 위장도 안 좋아지고 뼈는 더 약해졌어요. 그때 제가 식습관부터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제 환자 중에 82세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죠. 진통제만 6년을 드셨대요. 그런데 위장도 안 좋아지고 뼈는 더 약해졌어요. 그때 제가 식습관부터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뼈가 약해지면 정확히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단순히 골절만 걱정하시면 절대 안 돼요. 뼈가 약해지면 온몸이 도미노처럼 무너져요. 제가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봐온 건데 뼈 건강이 나빠지면 정말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먼저 자세가 구부정해져요. 척추뼈가 약해지니까 허리가 자꾸 앞으로 굽는 거죠. 그러면 배가 앞으로 나오고 뱃살이 찌기 시작해요. 자세가 나쁘면 내장이 눌리면서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숨쉬기도 답답해지고 가슴도 답답해져요. 그 다음엔 무릎뼈가 약해지면서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지죠. 계단 오르기가 두렵고 산책도 줄어들어요. 그럼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까 혈당 조절이 안 되고 혈압도 올라가요. 이게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뼈 하나 약해진 게 5년, 10년 지나면 당뇨, 고혈압, 심장병까지 불러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낙상이에요. 70 넘으신 분들이 넘어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6개월 안에 사망률이 20%나 돼요. 5명 중 1명은 반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거죠. 설령 살아나셔도 침대에만 계속 누워 계시다가 폐렴이나 욕창으로 결국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뼈 하나 약한 게 결국엔 생명까지 위협하는 겁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치아 문제예요. 뼈가 약해지면 잇몸뼈도 함께 약해져요. 그럼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 빠지죠.
제대로 씹지 못하니까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영양 섭취도 뚝 떨어지고 그러면 또다시 뼈가 약해지는 악순환이 끝없이 계속돼요. 심지어 뇌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뼈가 약해지면서 생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서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점점 흐려지고 길을 잃거나 사람을 못 알아보고 결국엔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 피부 탄력도 떨어져요.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게 되죠.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겁주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뼈 건강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전신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지금 무릎이 조금 아프다고, 허리가 좀 구부정해졌다고, 키가 2cm 줄었다고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당장 손을 쓰셔야 합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드시고 제대로 관리하시면 뼈는 다시 살아나요. 70이든 80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제 환자 중에 85세에 시작하셔서 1년 만에 골밀도가 올라가신 분도 계세요. 뼈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영양을 주기만 하면 언제든 반응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부엌에 있는 5가지 재료만 제대로 쓰면 뼈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돼요. 순서와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10년을 먹어도 방법이 틀리면 헛수고예요. 첫 번째, 들깨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염증을 없애는데 아주 좋아요. 염증을 제거해야 칼슘이 뼈로 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들깨는 열에 약합니다. 뜨거운 물에 익히면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세요. 국을 끓이시면 불을 끄고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들깨를 넣으세요.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나물 무칠 때도 마지막에 넣으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염증이 확 줄어들어요. 두 번째, 검은깨예요. 검은깨에는 칼슘이 엄청 많아요. 우유보다 8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통째로 먹으면 소용없어요. 껍질이 딱딱해서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배출됩니다. 꼭 갈아서 드세요. 갈아야 흡수가 돼요. 밥에 뿌려 드셔도 좋고 두유에 타서 드셔도 좋아요. 미숫가루 만들 때 넣으셔도 되고요. 하루에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해도 칼슘 공급이 확실히 되죠. 세 번째, 멸치가루나 새우가루입니다. 멸치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새우는 연골을 다시 살리는데 좋고요. 무릎이 시큰거리시는 분들은 특히 새우가루가 좋아요. 멸치가루 만들 때 팁을 드릴게요. 비린내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먼저 멸치를 살짝 볶으세요. 그러면 비린내가 확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갈아서 밀폐용기에 보관하시고 국이나 찌개에 한 꼬집씩 넣으세요. 새우가루는 꼭 국산 건조 새우로 만드셔야 해요. 네 번째, 목이버섯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뼈로 못 가요. 비타민 D가 칼슘을 뼈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햇볕에 말린 목이버섯을 사세요. 실내에서 기계로 말린 건 비타민 D가 별로 없어요. 햇볕을 받아야 비타민 D가 생기거든요. 일주일에 서너 번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볶아 드셔도 좋고 무쳐 드셔도 좋아요. 다섯 번째, 깻잎이나 청경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배출되면 소용없잖아요. 깻잎이나 청경채가 그걸 막아줘요. 깻잎은 하루에 서너 장만 드시면 돼요. 쌈으로 드셔도 좋고 된장에 찍어 드셔도 좋아요. 청경채는 한 줌 정도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상추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가 5총사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순서와 방법입니다. 들깨는 불 끄고 넣어야 하고 검은깨는 갈아야 하고 목이버섯은 햇볕에 말린 걸로 사야 해요. 이걸 안 지키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이 5가지를 실천하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 2~3달 지나면 효과를 느끼시더라고요.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계단 오를 때 한결 편해졌다고 하세요. 그럼 이제 하루 식단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된장국이나 미역국 끓이시잖아요. 국 끓이고 불 끄세요. 그리고 30초 뒤에 들깨 한 스푼 넣으세요. 거기에 멸치가루 한 꼬집도 넣으시고요. 밥은 검은깨를 갈아서 뿌려 드세요. 쌈은 깻잎으로 싸 드시고요. 이게 아침 식사예요.
이것만 해도 염증은 줄어들고 칼슘은 들어가고 흡수도 잘 되는 거예요. 점심에는 나물 반찬에 들깨가루 넣어 드세요. 청경채 볶음도 한 접시 드시고요. 저녁에는 두유에 검은깨 타서 드시거나 목이버섯 요리 하나 만들어 드세요. 목이버섯은 일주일에 서너 번이면 되니까 매일 안 드셔도 돼요. 간식으로는 미숫가루에 검은깨 넣어서 드시면 아주 좋아요. 오트밀 드실 때 새우가루 살짝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루 10분만 부엌에서 신경 쓰시면 뼈 건강이 10년은 젊어집니다. 제 환자 중에 82세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죠. 진통제만 6년을 드셨대요. 그런데 위장도 안 좋아지고 뼈는 더 약해졌어요. 그때 제가 식습관부터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뼈가 약해지면 정확히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단순히 골절만 걱정하시면 절대 안 돼요. 뼈가 약해지면 온몸이 도미노처럼 무너져요. 제가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봐온 건데 뼈 건강이 나빠지면 정말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먼저 자세가 구부정해져요. 척추뼈가 약해지니까 허리가 자꾸 앞으로 굽는 거죠. 그러면 배가 앞으로 나오고 뱃살이 찌기 시작해요. 자세가 나쁘면 내장이 눌리면서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숨쉬기도 답답해지고 가슴도 답답해져요. 그 다음엔 무릎뼈가 약해지면서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지죠. 계단 오르기가 두렵고 산책도 줄어들어요. 그럼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까 혈당 조절이 안 되고 혈압도 올라가요. 이게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뼈 하나 약해진 게 5년, 10년 지나면 당뇨, 고혈압, 심장병까지 불러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낙상이에요. 70 넘으신 분들이 넘어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6개월 안에 사망률이 20%나 돼요. 5명 중 1명은 반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거죠. 설령 살아나셔도 침대에만 계속 누워 계시다가 폐렴이나 욕창으로 결국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뼈 하나 약한 게 결국엔 생명까지 위협하는 겁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치아 문제예요. 뼈가 약해지면 잇몸뼈도 함께 약해져요. 그럼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 빠지죠. 제대로 씹지 못하니까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영양 섭취도 뚝 떨어지고 그러면 또다시 뼈가 약해지는 악순환이 끝없이 계속돼요. 심지어 뇌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뼈가 약해지면서 생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서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점점 흐려지고 길을 잃거나 사람을 못 알아보고 결국엔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 피부 탄력도 떨어져요.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게 되죠.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겁주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뼈 건강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전신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지금 무릎이 조금 아프다고 허리가 좀 구부정해졌다고 키가 2cm 줄었다고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당장 손을 쓰셔야 합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드시고 제대로 관리하시면 뼈는 다시 살아나요. 70이든 80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제 환자 중에 85세에 시작하셔서 1년 만에 골밀도가 올라가신 분도 계세요. 뼈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영양을 주기만 하면 언제든 반응해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잘 드셔도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걸 모르면 5총사가 무용지물이 돼요. 첫째, 커피예요. 커피를 식사 직후에 드시면 칼슘이 흡수가 안 돼요. 최소한 1시간은 지나고 드셔야 해요. 식후 바로 커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것만 바꿔도 칼슘 흡수가 절반은 더 잘 됩니다. 둘째, 탄산음료요.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해요. 탄산음료가 뼈 속 칼슘을 녹여서 밖으로 빼내요. 그리고 소화기도 자극해서 흡수를 방해하죠. 목 마르시면 물이나 보리차 드세요. 셋째, 짜게 드시는 습관이요. 소금이 칼슘을 끌고 나가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죠. 국 끓일 때 간 조금만 싱겁게 하세요.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지셔도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되세요. 이 3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들깨 먹고 바로 커피 드시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요. 식사를 아무리 잘하셔도 습관 하나가 흡수를 끊어버립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건데요. 약보다 식습관이 훨씬 중요해요. 약은 임시방편이에요.
하지만 식습관은 근본을 바꾸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8세 되시는 박영숙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낙상으로 고관절이 다치셔서 지팡이 없이는 못 걸으셨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는데 나이가 있으셔서 수술이 부담스러우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통증이 확 줄었대요. 석 달째는 지팡이 없이도 조금씩 걸으셨고요. 5달 뒤에 진료실에 오셨는데 손자랑 그네 타러 갔다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또 한 분은 82세 되신 김순자 할머니세요. 골절이 생겨서 3달 동안 누워만 계셨어요. 뼈가 잘 안 붙는다고 병원에서도 걱정했죠. 그때 가족분이 제 조언을 듣고 식단을 바꿨어요. 멸치가루, 검은깨, 들깨, 목이버섯, 깻잎을 매일 챙겨드렸대요. 그랬더니 4달 만에 혼자 걸으셨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니 뼈도 잘 붙었고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에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 방법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2달에서 6달 사이에 효과를 보세요. 통증이 줄어들고 골밀도 검사 수치도 올라가고 무엇보다 일상생활이 편해지시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매일 밥상 하나를 바꾼 거예요. 특별한 보약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니에요. 그냥 부엌에 있는 5가지를 순서와 방법에 맞춰서 드신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들깨 1스푼, 검은깨 1스푼, 멸치가루 1꼬집, 목이버섯 조금, 깻잎 서너 장. 이게 전부예요. 하루 10분이면 준비할 수 있어요. 단,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식단 바꿀 때 주의가 필요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동네 한 바퀴 도시면 돼요. 그리고 한 발로 서기 연습도 해보세요.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낙상 위험도 줄어들거든요. 처음엔 벽 잡고 10초만 서보세요. 익숙해지면 점점 시간을 늘리시고요. 이게 뼈를 자극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운동은 약이에요. 특히 뼈에는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진짜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 80세인데 50세처럼 건강하신 분들도 많아요. 반대로 60세인데 80세처럼 약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오늘 무엇을 먹느냐예요. 여러분의 뼈는 음식의 내용보다 순서와 조합에 반응해요. 칼슘만 잔뜩 먹는다고 뼈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염증을 없애고 흡수를 도와주고 배출을 막아줘야 해요. 그게 바로 이 5가지가 하는 일입니다. 6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진짜로 무릎에 힘이 돌아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아프고 손가락 마디도 덜 뻣뻣해질 거예요. 이게 다 뼈와 관절이 살아나는 신호예요. 혈압이나 혈당도 조금씩 좋아지실 수 있어요. 염증이 줄면 혈관이 깨끗해지거든요. 뱃살도 천천히 줄어들 수 있고요. 피부도 한결 좋아지실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뼈가 건강해지면 전신이 건강해져요.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뼈는 당신의 하루 습관을 기억해요. 오늘 하루 잘 먹으면 뼈가 기억하고 내일도 잘 먹으면 또 기억해요. 그렇게 6개월이 모이면 뼈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보세요. 들깨 있나요? 검은깨는요? 없으면 장 보러 가실 때 꼭 사세요. 비싸지도 않아요. 다 합쳐도 10,000원이면 한 달치는 살 수 있어요. 10,000원으로 뼈 건강을 살 수 있다면 정말 싼 거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국 끓이고 불 끄고 들깨 넣으세요. 밥에 검은깨 뿌리시고요. 그게 시작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하루하루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평생 건강이 따라와요. 저는 의사로서 약도 처방하지만 가장 좋은 약은 음식이라고 믿어요. 음식이 약이 되고 밥상이 병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뼈를 다시 살려보세요. 나이 들어서도 손주들 손잡고 공원 산책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궁금한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